이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럼 환대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왔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 명, 난민 한 명당 152명이 손가락질 하면서 들어오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약간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죠. 그 연민이 필요하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질적 예를 드셨는데 연민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사실 참여받으소서 회칙 모든 형제들이 이게 한 맥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참여받으소서가 단순히 환경보호하고 쓰레기 덜 버려야 되고 자원순환해야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형제들에서 사랑에 집중하거든요. 이 집중하는데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차별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거기에 이주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대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많아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기회가 확대돼야 될 것 같다. 우리 의식화가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 만나면 대화를 해보면 그 선입견들이 무너지고 나와 같은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별 문제가 없을 사람인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그랬으니까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 이런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를 듣고 두 가지 질문이 나왔었죠. 난민 정착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방안이 뭘까? 작은 실천부터 하자. 예를 들어 공항 근처에 있는 본당에서 커피를 제공하는 따뜻한 물 한 잔 제공해서 작은 실천부터 해보자. 교구 간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을 나누자. 교육을 확대하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 그리고 이제 레지오 순화 담당을 대부분 수녀님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 수녀 연합회에 부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주민과 난민의 날 그게 9월 마지막 주잖아요. 매년 그 주간을 어떻게 내주 분할을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혐오 감소 방안인데 일단 좋은 모델들을 선발해서 알리자. 나오미 센터라든지 그 정도의 1대1 만남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알리자. 설득하자. 다소 더디더라도 직원이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국인이 허락해주지 않음으로써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선택하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시키자.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많다. 노출기법, 발부터 물에 들어가는 순서로 들어가듯이 모두에 적용되잖아요.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경계를 무너뜨리자. 우리가 경계를 쌓아 나와 그대로 나누는데 더 넓은 우리라는 말처럼 명의 말씀처럼 경계를 무너뜨리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난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자. 사실 저도 호주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호주는 그 운전대가 반대예요. 저 한국 돌아와가지고 10년 살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쪽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가다가 차로 뒤가 오는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내가 외국인이고 또 내가 오랜만에 들어온 사제단에 마치 이질적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난민이구나. 내가 잘 속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내가 스스로가 외국인이고 난민을 느끼면 사실 그들과 격차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새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3강 발표하신 국내 23호위원회 원로 신부님이신 김평한 신부님의 강의에 감동받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 이제 강의하고 나눔에 대한 그 발표는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종차별적 원인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인 하면 하는 무조건적인 거부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나 뭐 신념들, 다양한 차이에서 오는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틀리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했지만 내 거 뺏긴다는 마음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이겠죠. 나의 일자리도 뺏기고 나의 삶의 질도 뺏기기 때문에 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부반응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국가 정책이겠죠. 광고 사항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시스템 안에서 구축되어지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우선 전제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시민 사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걸 바탕으로 하는 저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재정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들은 아마 인식 개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형제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야 될 사람들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다른 부분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눴던 부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제 각 과목마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넣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든 교훈의 뭐 소식들을 통해서든 신자분들도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마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정착을 하고 그들을 다시 잘 재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들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는 교부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 실무자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당 신부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방안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배척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조금 더 우리들이 일할 수 있으면 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라든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전문 네트워크가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고 이주사무 관련해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각지대 틈새를 활용해서 미등록 지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적 차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 순천 이주민 지원센터의 마리우성 수녀라고 합니다. 저희도 앞서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나눔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각자가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차별의 시선 그리고 차별의 태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누리는 일상을 그들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상이 가능해지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일단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취업 부분, 그리고 이렇게 생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결국은 입법화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부분에 되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내에서의 어떤 환대라든지 지원 부분도 필요하지만 외부 단체, 네트워크, 기존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지원 단체들과의 함께 연대하면서 다각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자리가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서 본당이든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이든 그곳의 주요 결정권자들은 대부분 신부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지 되고, 그렇게 될 때 신부님들께서 각 기관에서는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분을 뭔가를 실행을 할 때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님들의 인식 개선이 되어질 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 그리고 난민, 이주 노동자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본당에서 과연 얼마만큼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원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 신부님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네, 신부님들의 인식 개선 네, 다른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하신 조에서 이야기한 부분들과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저희 수도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교회 안에 그래도 무언가 결정권과 책임권이 있는 사제 수도자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들의 올바른 정책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교구 권오명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모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해주신 발표와 중복되는 내용들은 다 빼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입니다. 1.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적 정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원인에는 단일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과 매스컴을 통해 보여주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그들의 좋은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포항에서 일어난 태풍 피해 때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어떤 성당의 어느 공동체를 도와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고 늘 부정적인 것들만 나온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 진정한 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민들과의 친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어느 베트남 공동체에서 크리스마스 때 베트남 전통 빵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께 나눠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신부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먹을 것을 받으면 다 끝난다라는 좋은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 맞지만 그들이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입니다. 1. 한국 가톨릭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은, 그리고 나의 인식은. 먼저 가톨릭에서의 인식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론을 하면서 저희 조 안에서도 이 연수에 오고 나서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식은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나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2. 난민과 이주민을 환대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주 사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난민 네트워크를 또한 만들어서 우리들 안에서의 정보 공유가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물적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1.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난민의 정착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난민들을 위한 숙소나 쉼터를 제공하는 것, 그 위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2. 한국 안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감수법은 무엇인가? 먼저 혐오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뒤통수를 맞는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례로 어느 본당에서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지만 나중에 그 난민이 어떤 아주 작고 사소한 오해로 그 공장의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었지만 점점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과해지고 그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난민들의 모습에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혐오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혐오와 차별 자체가 돈이 되는 요즘 세상이 원인이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남녀 갈등과 노인 혐오 등등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분위기 자체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 자신을 교육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난민들을 교육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 중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과 난민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 후이주사무위원회 이지연 설레이자입니다. 6조에서 나온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제 토론을 하면서 우선 우리나라가 아직도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낯설고 두려움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을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식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도 그들의 노동력만 빼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더 이어서 그들을 잠시 있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지낼 사람으로 생각해서 한국의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나라가 체류 자격이나 시민권 취득에 대해 한국의 시스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은 외국인들 생각에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주제 토론 안에서는 우리가 예멘 난민으로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죄송합니다. 해주셨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은 또 많이 호의적인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또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이 낯설고 두려운 이유가
안정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뭔가 내 거를 빼앗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는 지금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 내 거를 방해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안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인식이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로가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제 토론 안에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한국에 살기 원한다면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법 개정에 힘써야 하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회 안에서 연대가 꼭 필요한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자본을 좀 투자해서 통역과 인프라의 구축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신자나 본당 인식 개선이 필요하니까 이주민과 난민이나 홍보 영상 시청을 제한한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구 이주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류상혁 교환 신부입니다. 예, 저희 조는 7조인데 이제 앞에서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전 할 얘기가 이제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나눈 것 중에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 나눔 안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까 전에 수녀님께서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뭔가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많이 정했는데 저는 또 거기 하나 더해서 저희 이제 각 교구의 교구장님 또 주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야지 저희들의 어떤 일이나 또 본당 신부님들도 인식 개선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연장선으로 저희 이주사무위원회 안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문동에 이주민 센터가 있는데 한 지역만 좀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센터는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본당에서 뭔가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이 이렇게 먼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당에서 어떤 물질적인거나 또 물질적인 것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신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제 본당에서 그분들이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을 본당에서 보증금 모아서 월세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언어적인 것이나 또 법적인 거나 의료 같은 지원들을 센터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런 본당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난민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 본당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난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교육 문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신학교 안에서 이제 본당 선생님들은 벌써 졸업하셨고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이런 난민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위해서 신학생들이나 또 어떤 평신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잘 마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각 교구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이주사무위원회 조인효 우피나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의 원인으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오는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닐까라 생각을 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라든지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오는 불안감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두려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생기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서 두려움을 해소하고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상호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그냥 난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관심을 갖고서 난민들에 대해 마음과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분당 수도자라든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주민, 난민에 대한 사전교육, 공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온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지 역사 등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난민에 대한 정책,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난민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었을 때 정책, 제도라든지 그런 걸 마련에 앞서서 첫 번째 단계로서 난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전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이수를 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민들을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고충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무자 역량,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난민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이 진정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이어서 단체라는 지자체 등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일요일에 마치겠습니다.